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5주간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국내 증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정말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고난의 5주였다고 합니다. 이 5주 동안 코스피가 유독 롤러코스터 탄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루 걸러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정말 이례적인 역대급 변동성 장세입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가 유독 변동성이 커진 이유 크게 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5주 동안 무려 40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환율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달러 강세와 이제 역대급 외국인들의 매도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530원까지 치솟으면서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자 이게 또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의 매도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얘기고요. 네.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같은 기간 역대급으로 34조 6천억 원 물량을 받아내고는 있습니다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는 역부족이고,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오히려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기도 한데, 우리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에너지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한 우리 반도체와 같은 수출주들이 많은 것도, 비중이 높은 것도 외부 충격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특히 외국인 대탈출 러시가 일었고, 이 중에서도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특히 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외국인 매수세가 반복이 된다면 코스피 반등에도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언제쯤 돌아오기는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기한을 이제 반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특히 이제 이 위기 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를 집중 매도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48%대까지 역대급으로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돌아올지 여부, 귀환의 여부는 두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전쟁 리스크가 완화될지 여부, 두 번째가 바로 이제 펀더멘털, 실적입니다. 네. 특히 현재 코스피는 이제 퍼 기준, 주가 수익 비율 기준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고 있어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외국인의 귀환의 핵심 지표는 바로 내일입니다. 7일에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에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한다면 아마 한국경제 펀더멘털이 견조함을 증명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또 한 번 본격적인 유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세에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한데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슈퍼리치의 위기투자법은 전쟁 수혜주는 팔고 반도체주를 집중 매수했습니다. 네. 30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 가장 많이 판 종목을 들여다봤더니 두산에너빌리티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원전과 방산주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이제 자산가들은 차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어디에다 썼느냐? 바로 자산가들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3.5배 이상 더 많이 쓸어 담았는데요. 이는 뭐냐? 주식 고수들은 한마디로 남들이 환호할 때 방산, 원전주를 팔고, 그리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반도체를 사는 기본 원칙을 좀 준수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마 이제 역발상 투자가 빛을 발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내일 바로 전자닉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 어떻게 나올 걸로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마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합산 영업이익이 7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약 37조 원대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43조 벌었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이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도 이달 말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30조 원대 영업 시대를 열어서 역대급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수요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여기다 이재용 회장의 상속세 완납 소식 역시 오너 일가 대주주의 이제 잠재적인 대기 물량이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상속세 완납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다른 기업들과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주식을 팔지 않고 이 완납을 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맞습니다. 이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라는 건 대주주는 대거 물량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량 우려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통해서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를 매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주가 부양 측면에서 주주 친화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 소식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슈퍼리치들이 방산주랑 원전주 팔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그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이나 뭐 주가가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와 이제 반도체 영업이익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네. 이쪽이 좀 치우친 종목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선, 방산, 원전 업종의 경우에는 전쟁 수혜주이면서 특히나 미국의 관세 관련 수혜주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 약간의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이제 순환매가 반도체 업종을 이어서 조선, 방산, 원전주로 순환매가 이루어져야지만 네.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제일 궁금한 거 오늘 계속 하루 앞을 예측하기 힘든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같은데요.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통상 이제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4주 정도가 지나면 학습 효과로 V자형 반등이 이루어져 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6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중동 정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변동성 장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시장이라는 게 중동선 지속 여부에 달려 있고 단기간에 정말 충돌이 그친다면 반등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계속 장기화된다면 박스권 또는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장세에서는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한꺼번에 들어가기보다는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특히나 단기 테마를 쫓기보다는 실적이 확인된 종목 업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고 이럴 때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일정 수준 유지하고 난 다음에 추가 하락 시에 대응하는 방법도 좋은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